전시에서 제일 통틀어서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기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조은솔 작가님은. 제가 보기로는 기억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 사실은 쉽게 잊고 나쁜 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인제 연결이 되어지는 지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시작점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출발점이지 않나요? 저는 기억이라는 게 항상 어떤 챕터를 지나가며 문을 만드는 경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경계를 관람객들과 함께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문지방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이런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을 돌아보고 또 그 경계를 함께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기억이라는 것 매우 사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긴 했는데 그런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건 뭔가 사회적인 이슈로 같이 공동체적인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도 그런 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창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억에서 출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 전시에 보여드린 작업에서는 역사적이거나 사회적 기억에서 또 많이 시작된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개인의 기억도 그렇듯이 기억이 저장되거나 기억되는 순간들은 항상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잊혀지는 순간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고리와 양복에 대한 것도 일제시대 때 뭔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현대하고 과거의 경계가 뚜렷하게 그려졌을 때에 생겼던 그런 민족적 뭔가 지역 공동체적 트라우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탐구했었어요. K 작가님께서는 공간이 기억과 감정을 담는 한 살아있는 장소라고 하셨는데 이 장소성을 구성할 때 뭔가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노구당이라는 고택에서 자랐는데 그 집에는 대청, 뭐 사랑방, 행랑채 좀 방이 많아요. 대청에서 사랑방까지 건너려면 약 7개 정도의 문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문마다 이제 문간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경계들을 지났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보이는 경계 외에도 우리 가시적이지 않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는 행위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해방적인 경험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전시 공간 안에 가져오고 관람객들께서도 그 경험을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한국인들이라면 경험 있을 텐데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은 이제 "복이 나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지방이 뭐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나누는 어떤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밟고 있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신이지만 그런 경계에도 신경을 쓰는 문화에 대해서 좀 고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영 작가님, 윤케이 작가님하고 같이 그 입구멍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문지방이라는 작품이 함께 이 입구 쪽에 인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던 게 작가님 또한 이제 문지방을 넘나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입구멍이라는 어떤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 공간들을 유영하면서 또 다른 공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쪼끔 기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창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을 하나의 공간으로 어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알몸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또 다른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옷이 저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옷을 하나의 어 아나토미처럼 펼쳐서 작업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옷을 펼쳐서 보여줬을 때 그 옷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런 걸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나누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천으로 몸을 감싸려면 신체를 기하학적인 그냥 요소로 나눠야 하고, 그리고 그 나눔에 있어서 곡선이나 뭐 많은 선들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거의 이유나 그거의 시작점, 뭔가 원인,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펼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몸과 천 사이에 있는 공간, 그거를 없애고 그냥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한 시대 때 이상적인 신체를 그리고 싶었는지, 그런 욕망이나 그런 사회적 이상 같은 거를 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펼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에 있어서는 뭔가 의복과 건축의 경계를 조금 더 희미하게 만들 때가, 설치물로 의복을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건축적인 요소가 될 때 사람이 단단한 물체든 뭐 단단한 재질이든 아니면 천처럼 좀 더 유동적인 물질이든, 그거를 사람이 인공물로 자기의 신체를 감싸는 행위는 엄청 사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조은솔 작가님 작업에서는 하나의 생태계, 생태적인 그런 공간을 탐구하시는 게 되게 와닿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지점이어서 작가님 작품 봤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게, 의복이라는 게 단순히 기능을 위해서 많이 입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인간이 주가 아니라 의가 주가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사실은 관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축가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제 작업 역시 뭐 자연가적인 측면, 건축가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 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관객이 생태에 맞게 관객 스스로가 그것들을 재건축할 수 있고, 여기 공간을 작품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손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직접 움직이면서 관객들에게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혹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공간을 신체화하는 작업을 하거나 신체를 공간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직접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이곳을 신체를 훑고 지나가면서 배설하거나 아니면은 역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입구가 하나의 통로가 되듯이 들숨과 날숨이 내쉬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객 그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을 신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신체화가 또 다른 환경이 되어 가면서, 사실은 그 신체 자체가 환경이기도 하고 환경이 신체 자체이기 때문에 어
나 사이와 공간 사이에 어떤 식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진화라고 생각이 돼요. 공진화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공생하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진화라는 거는 현대 사회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 생명과 생명이 함께 겨루면서 같이 상승하면서 생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진화를 이루는 생태 환경과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요소가 있다는 면에서 제 작업이랑도 맞닿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체험의 방식, 접근 방식, 그리고 뭔가 체험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전시장에 오면서부터 그 본인이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뭐 시각적이라든가 청각적이라든가 이런 오감들을 같이 일깨우면서 감각을 깨우게 되는데 시선을 좌우로 두거나 아니면 그 앞뒤로 인제 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또 잠시 멈추어 서서 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감각을 일깨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상적인 순간이 하나의 뭔가 연극적인 게 되고 재의적인 행위가 될 때 어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번에 음 식탁이 연극이 될 때 '나는 내 이야기를 먹는다.'라는 무대 작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교자상이 있잖아요. 교자상이 이제 굉장히 낮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쓰고 명절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쓰는데요. 가족끼리 밥을 먹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축제이자 함께 보내는 공동체적인 행위죠.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의 연극적인 행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만들게 되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가장 일상적이고 또 가장 제의적이고 또 가장 연극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을 우리가 눈여겨보다 보면은 어 방금 말씀하신 박물관에 오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리추얼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현 작가 작업에서 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요. 원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도 모든 오브제에 어떤 권력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 오브제는 다른 오브제에 종속되어야 하기도 하고 우리도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작업은 그냥 단순히 실에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렇게 대나무에 걸려 있는 작업도 있고 또 그 이유가 있고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어 왜 창현 작가가 이 오브제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구축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조은솔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중점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전시 전에는 단순히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의 나 자신 간의 어떤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되게 미세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 주체에서 비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로 확장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어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관객이 입구멍이라는 작품에 들어와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자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신체가 환경이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를 먹는지 입는지 어떤 것들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살아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지점을 조금 놓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전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케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경계들을 뛰어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셨나요?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렸을 때의 노구당에서의 경험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노구당이라는 공간은 한국 유교 봉건 사회를 엄청나게 건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곳으로 사실 물리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별 혹은 계급에 따라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고요. 또 뭐 요즘 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건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걸 직접 경험할 수 있죠.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제사를 지내는데요. 뭐 명절, 차례 등 다양한 의식 행위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대한 경계도 항상 탐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노구당에서의 기억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과거가 남긴 잔향과 현재적인 참여가 교차할 수 있는 한 살아있는 공간을 구현해내는 게 제 작업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몸에 대한 작업도 있지만 몸을 유사하는 공산품 그런 거를 묘사한 것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옷걸이예요. 어깨와 목을 묘사한 건데 제 작업에 있어서 옷걸이라는 물건은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만든 인공물이 사람의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물건들이 사람 몸보다 더 단단하고 더 부패에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사람 몸을 따라서 만든 물건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결국에는 인간의 뭔가 신체 헛됨?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토르소 작업은 마네킹 제작하는 작업 과정하고 흡사하게 만든 토르소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사이즈가 정해진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친구의 몸을 어, 간단한 방법으로 키친랩으로 감싸서 그거를 본으로 캐스트로 떠서 그거 위에 페이퍼 마쉐 작업을 해서 마네킹하고 같은 방식으로 만든 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작업은 그 캐스팅 뜬 거를 전시한 거고 그 옆에 있는 게 캐스팅에서 나온 마네킹 토르소인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옷을 만들거나 뭐 마네킹 아니면 뭐 재단, 재봉 그런 장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람의 신체를 뭔가 묘사하는 그런 작업인데 왜 어느 순간부터 학계나 뭐 학교나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는 장과 뭔가 예술의 딱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연작입니다. 지금 톨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령이나 이런 걸로는 나누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냥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냥 뭔가 그들의 몸을 시작점으로 그런데 이게 정확한 캐스팅 기법이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키친랩으로 만드는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마네킹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이 모든 디테일을 다 묘사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의 몸을 시작으로 그의 전체적인 비율이 유지되되 뭔가 새로운 몸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근데 조은솔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신체가 공간의 문의 한 요소가 되고 제 작업에서는 신체를 묘사한 인공물이 공중에 떠다닌다는 게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작업은 사실은 어 주체자는 서로 다르지만 공간을 직접적으로 구상을 하고 디자인하는 어떤 건축가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전에 그 건축가적인 건 좀 더 인공적이라면 한편으로는 자연 측면적인 자연학자의 개념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물질과 비물질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저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순환하면서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연속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역설적인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경계가 있는 것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도 있고, 근데 또 뭐 식민지주의야 말 그대로 누군가를 침략하고 그 경계를 허물어서 소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나와 남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보호의 역할도 되지만, 또 서로를 단절되게 한다는 면, 소외되게 한다는 면도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몸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각상 같다라는, 사람에게 조각상 같다는 표현을 쓰고, 인간에게 뭐 "아 너 참 좋은 옷걸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개념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개념을 결국에는 서로에게 대입하면서 혼재되게 쓰는 것 자체도, 우리가 경계를 만들었지만 그 경계를 항상 허물면서 살고 있다라는 역설성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두 분 작업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고, 단단해졌던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너무 즐거운 대화네요. 전시 보시면서 뭔가 제 작업에서 보이는 요소들이 분명 관객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기억에서 분명히 그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뭔가 이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오감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감각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다의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허공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통로 안에서 발생되고 어그러지는 어떤 틈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간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단순함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내서 제사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요. 제가 처음 현대미술을 접하고 배우고 제 스스로 하나의 그 프랙티스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가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기억과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을 제사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야 하고, 같이 요리를 하고, 그 모든 순간이 다 제사잖아요. 꼭 그 재례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관람객들이 마치 제사를 준비하고 지낼 때처럼 저의 퍼포먼스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 작업에도 직접 올라와 주시고, 위패함에 있는 메트로놈도 만지셔도 되고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작품들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